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상간? 상간. 어. 상간이 무슨 뜻일까? 일단 상간, 서로 상해. 가능할 감이니까 서로 막, 부정하게 마음을 통하자, 뭐 이런 거 아니야? 부정하게 마음을 통하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래. 사람 나빠는 거지? 근데 이 상간의 범위가, 정신적으로만 누군가를 좋아해도 이게 상간이 돼? 맞아. 지금은, 오. 이제 간통죄가 사실 2015년대 없어진 이후로, 정신적인 바람도 상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에서는 이제 그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 정신적으로만 좋아해도. 그리고 이제, 상간남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상간녀를 잡아야 돼. 부인의 입장에서. 잡아야 이걸 돼. 봤잖아. 상간녀를 잡아야 되는데,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좀 팁 좀 얘기 좀 해주겠어? 지금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상간녀를 잡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간녀라고 하고 전제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상간남이 아니고 상간녀를. 상간녀는 여자니까 그래. 상간녀라고 하자. 그래. 그럼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 간통죄 관련해서 이제 형사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에 관련돼서 형사적으로는 이제 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근데 간통죄가 근데 왜 피해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2008년도 뭐 2015년 물량구 전에도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이게 이제 뭐 행복추구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만날 자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가 침해한다. 이제 개인의 국민의 생식기까지 책임지지 마라. 내 생식기는 내 거다. 그런 거네. 뭐 이제 그런 거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내 생식기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내 결정권. 그리고 이제 뭐 사생활보호 뭐 이런 거, 뭐 비례원칙 뭐 이런 거에 좀 과하다. 그때는 또 현장을 직접 잡아야 됐지. 그치, 현장을 직접. 그게 너무 힘들잖아, 사실. 그치, 이제 조금 많이 힘들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간통죄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로 이제 살짝만. 정황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돈으로 이제는. 그냥 돈으로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제 방향으로 약간 이제 전환이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상간남을 발견하게 되고 상간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원고와 내가 원고하고 너무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상간녀를 할게. 내가 상간녀야.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 이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민사적으로. 그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피해자들이 좀 이길 수 있는 팁이 있을까? 근데 피해자라고 하면 이제 원고가 이길 수 있는 그렇지. 방법. 부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제 원고가 이기려면 일단 네 가지가 이제 필요해, 사실. 네 가지가. 일단 이 피고가, 이 원고의 남편을, 이제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일단, 전현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냐, 모르고 만났냐? 첫 번째.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만남을 지속했는가. 지속했는지. 지속 유부남인 여부. 줄 알고 만남을 지속했는가. 그럼 일회성은? 지속하지 않았어. 일회성은? 근데 이제 일회성이긴 한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가능하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재판부가 인정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알았냐, 몰랐냐. 지속적으로 만났냐. 이제 지속적이라고 하면 이제 재판부가 이제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 근데 이제 일단은 판례는 이제 지속적이라는 게 있고. 오래 만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나? 그치, 이제 올해. 근데 이것도 있어. 혼인기간이 좀 더 길면서, 요것도 이제. 혼인기간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뭐 1년이거나, 10년이거나, 이 사람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서 바람이 났다 하고, 10년이면서 바람이 났다 하고는,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1,0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지금 현재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최대 5천만 원?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상관이 있었는지, 증거. 근데 증거가 조금 있으면 좋다. 좋다. 그치, 이제 그냥 이 원고가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 바람 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되네. 그치, 증거가 있어야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피해를 받는가. 피해를 받는가? 원고가 피고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야. 피해를 받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로 피해를 봐서 이제 이 부부 사이가 갈라져서 뭐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이 원고의 남편이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 가정 살림을 꾸려야 할 이 돈을 이 여자 이 상간이에게 계속 썼다. 생활비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막 데리고 가고 돈을 이런 데다 썼다. 그렇지 뭐 집도 사주고 뭐 회사도 해주고 뭐 주식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집도 사준 사람도 있고 주식도 사준 사람도 있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정신적인 이제 어떤 스트레스로 이제 건강에 사람도 있고 탈모도 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진짜 장기 어떤 파손이 갔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를 내가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해. 진단서 제출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탈모가 났다. 그래. 그러면 이건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간통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다 이제 상관을 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원고 입장에서 피고를 잘못 이제 증거를 확보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마음이 앞서서 너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역공격이 강해. 그치. 역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피고가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피해가야지. 그렇지.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잘 똑똑하고 현명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반격 중에 이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원고가, 이 피고하고 이 원고의 남편하고 이제 그 어떤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피고의 집 근처, 근데 집을 알았으면 이제 집 근처, 뭐, 이 피고가 이제 회사에 간다면 회사 근처,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미행을 하거나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예를 들면 이 피고에게 어떤 물건을 보내는 거야. 뭐 협박 메시지나 이런 거? 그치, 좀 무서운 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겁에 질릴 수 있는 어떤 무서운 물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은 쥐. 뭐 이런 비방. 그때 말한 비방. 죽은 쥐, 놀랄 만한 것들. 죽은 쥐,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좀 착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부적. 떨어져라 부적. 찹쌀 보내면 되나? 떨어져라 부적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나쁜 게 이제 좀 되라라는 어떤 의미로 조금 이제 무서운 물건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조금 상대방이 위험을 느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물건을 보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돼. 그러면, 이렇게 미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집에 좀 떨어지는 곳은 괜찮나? 집 근처에서 해도 되긴 되지. 하지만 이제 밀착의 정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똑똑하게 잘 미행을 해야 된다. 그치. 중요한 건 이제 스토킹. 왜냐면 상간녀들, 상간남들 사이에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 첫 번째가 이제 스토킹이거든.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거. 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스토킹을 하지 않았어도 이쪽에서는 나를 이제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너 한번 겁먹어봐. 근데 괜히 잘못했다 무고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무고죄를 내가 이 사람이 고의를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또 무고죄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또 하기가 쉽지도 않아. 그치,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조금 이제 이 스토킹의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잘 미행을 해야 된다. 증거 확보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또 둘이 연락하는 것들을 또 아니면 이렇게 포착을 해야 되잖아. 둘이 뭐 문자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난다거나 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또 막 남편 거라고 핸드폰 막 뒤지고 이러면은 또 안 되잖아. 문제가 되잖아, 이것도. 몰래 보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몰래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범죄지? 그치. 몰래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건,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특진법에 관한 법률에 이제 의해서 위반이 된다라고 해.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노출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사실 자료 같은 거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비밀번호, 아이디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계정에 이제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정보통신법에 위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네. 응? 그리고 이제 열이 받았어. 열이 받아서 이제 망신을 좀 주고 싶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 상가녀가 있는 회사 이런 데 찾아가. 그래서 누구 이 나쁜 년 바람 폈어요 이렇게 또 막 외쳐버리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 결혼식장 같은 데서 막 저 여자가 뭐 바람도 탔다 내가 그냥 바람 피는 애가 지금 결혼하고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 더러 좀 그런 것도 사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피고가 역공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돼. 공연성. 그러니까 이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전파하려고 가는 거잖아, 사실. 망신 주려고 가는 거잖아. 전파를 하려고. 이제 명예훼손을 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벌금 정도는 그냥 물 각오가 더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큰 소리로 공연성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망신 주는 건 안 되지만 또 그러면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블로그 비밀로 된 공개되지 않은 비밀 블로그 1대1로 이렇게 채팅을 했어. 얘가 또 소문을 내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둘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이 돼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나중에 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가 여기 뭐 동업자야. 그리고 친구야. 아니 뭐 친척. 아니 뭐 옆집 아줌마 아저씨 한테 가서 누가 어쩌고 어쨌든 이렇게 작게 귓속말로 하는 것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귓속말로 제가 바람 폈대요. 제가 바람 폈대요. 제가 바람 폈대요. 이렇게 막 조그맣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네? 그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누가 김모 씨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 누구랑 어땠대요. 이렇게 이제 약간 구체성을 띠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제 판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명예훼손의 역공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무 열이 받아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 김모시기 이모시기 하지 말고 여자들이 막 한이 있는 데서 제가 가르쳤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치, 이제 빛이 이제 소리 지른 사람은 어떻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되지만 속은 좀 후련한 어떤 이런 거를 있다. 이제 하고 싶다 그러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왜냐면 이렇게 째라고 지칭했을 때 당사자만 아는 거지. 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도둑이 제발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째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네. 재밌다. 이거 법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그치 재밌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지칭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법에서도 처벌하기 좀 애매하니까. 애매해. 그러니까 그 열이 받아서 미행하고 닥친 걸 해야 되지만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적당히 잘 쫓아다녀야 돼. 스토킹 범죄. 그 열이 받아서 미행하고 닥친 걸 해야 되지만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적당히 잘 쫓아다녀야 돼. 스토킹 범죄, 통신비밀법, 통신비밀보호법, 그건 아까 안 통신법. 했어. 통신보호법도 잘해야 되니까 이거 막 괜히 막 몰래 들어가서 이거 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정보통신 이용하는 정보통신은 거고 이제 통신 비밀 보호 이거는 뭐냐면 제3자를 보호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가 이제 피고잖아. 내가 너를 녹음하고 싶은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 것만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기를 뒀어. 아니면 이제 녹음기를 두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이제 녹음을 몰래. 그치 몰래 하면 안 되잖아. 몰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손해배상에서는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이제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형사는 안 되는데 민사는 또 쓸 수가 있어. 민사적으로는 이제 쓸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몰래 하는 거는 안 되고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그 현장을 목격했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혼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누구랑 같이 말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뭐 셀카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과정에서 이 현장을 목격을 해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나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위반이 되지 않아.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 여보세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 여기에서 이제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동시에 녹음이 될 수가 있잖아. 요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우연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하고 우연하고 이제 구별을 좀 하는 거지. 어쨌든 고의로 하게 되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이거는 지금 3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가 참가한 상태에서 어떤 녹음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스토킹이나 뭐 정보통신이나 통신비밀법, 보호법, 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잘 역공격이 당하지 않게끔 피해서 자료를 잘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주거침해. 주거침해. 예를 들어서 이제 흥분해서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거나 뭐 이제 예를 들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뭐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그 공동 사용 공간까지 이제 주거로 보잖아. 그러니까 계단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지. 참 어렵네. 그러면 상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침범하였는지 안 했는지 잘 파악해가지고 역공격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상간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례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어떤 통일된 어떤 그 룰이 있겠지. 룰이 있어. 이분함인지 알았냐 몰랐냐 당연히 알아도 몰랐다 하지. 누가 알았다 하겠어. 그치.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그치. 난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아주 잘 써야지. 머리를 이제 잘못 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거를 그래 이렇게 심부름자타나 그런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많이들 한다고 드라마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잖아. 개인정보를 유출. 근데 어디 사는 누구를 쫓아가 주세요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고 네가 가는 거는 괜찮아. 내가 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치.
이거는 유출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는 건 괜찮은데 정보를 줘서 이 사람을 미행해주세요는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돈도 덜 들어. 돈도 아끼겠네. 그럼. 열은 받겠네. 열은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참아야지. 잘,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두르고, 잘 미행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많이들 잡혔겠다. 미행이가 수월했겠네, 마스크를 많이 써서. 그치. 그리고 일단, 알아도 모르는 척.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모르는 척.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웃으면서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있어. 사실은 이제 목적이 내가 이제 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은 하지 않지만 저 상간녀를 혼내줄 목적인지, 이제 이걸 선택을 해야 해. 또 이제 방법 달라져, 약간씩. 그치, 방향이 약간 정해져. 달라지니까. 왜냐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이혼까지 갔을 때 좀 그게 커지거든. 근데 이제 이혼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이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크지 않다. 피해의 마음이 참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법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생활에서 파탄까지 연결이 됐다. 근데 이 연결이 됐는데 이혼까지 갔다. 라고 하면 너의 책임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만 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전략도 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이 상간녀에게 어떤 자백을 받아내느냐. 자백.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어. 뭐 현재 지금 노출된 방법 중에는 좋게 말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나 잘 구슬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내가 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지. 근데 내가 잃을 게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럴 수도 있거든. 이남대로 해봐. 그리고 이제 이 피고 입장에서 사실 뭐 줄 돈도 없어 별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 너 이렇게 해서 이혼해 라고도 바라는 경우도 있거든. 이혼하기 바라는 경우도 있겠네 진짜. 네가 이혼해라 제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의 의사가 어떤지를 약간은 좀 파악을 하고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고의 남편의 입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제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원고의 남편들이 입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똑똑하게 잘 파악해야 돼. 이 뒷돈은 따로 별도로.